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아직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 초보자일수록 좀 극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찍는 영상이 정답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에디가 듣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딴지를 걸 게 있으면 걸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이니까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되게 전체적으로 많이 성숙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건 저희 컨텐츠의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긴 한데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요즘은 가보면 어떤 업체들은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말고 개인 업체인데도 정말 좀 괜찮다.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뭔가 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물론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이 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잘 돼 있다. 그런 굉장히 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많거나 어떤 자본력이 있거나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가면 너무 경쟁력이 없어. 여기는 그냥 물론 실제 매출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그냥 제 느낌상 보면 여기는 곧 망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너무 경쟁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한창 하던 2000년대 혹은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90% 95%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 한 2010년 2011년 2012년 정도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이 저는 이렇게 많이 치열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온라인 창업을 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온라인도 굉장히 치열해졌고 정말로 이제는 온라인에서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안 파는 품목도 없고 각종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라인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물론 아직까지 오프라인 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이게 따라잡힐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여튼 보면 요즘은 정말 잘 돼 있다. 이건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경력이 한 15년 되고 하면서도 내가 보면서도 난 이렇게 못할 것 같다. 나보다 훨씬 잘한다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무슨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자영업자 레벨인데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상세 페이지 퀄리티도 좋고 훨씬 제품들의 어떤 브랜드 패키지나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훨씬 잘 돼 있고 매출도 물론 저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업체가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보면 여기는 그냥 망하겠다. 너무 경쟁력이 없다.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했다.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정말 경쟁력이 너무 없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온 오프라인 둘 다 합쳐서.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의 어떤 초보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자기 경험대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영상 찍은 적 있잖아요. 고인물들이 늘 하던 패턴대로 한다 그런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인 이유도 있고 단점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경험치를 바탕으로 뭔가 해나가는 게 있는 반면에 정말 초짜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비즈니스도 저는 좀 극단으로 컨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초보자들은 아예 진짜 초저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초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짜장면을 3,000원 짜장면을 3,000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팔아도 마진이 남냐?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논리적 구조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0원짜리 짜장면을 팔 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사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3,000원짜리 짜장면을 팔기 위해서 원가 시스템이나 무슨 재료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가면 최소한 그래도 3,000원짜리 짜장면이라면 사람들이 저기 짜장면 3,000원이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보시는 분들은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초짜인데 가격을 중급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중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짜장면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저가의 짜장면이 3,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나는 사업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중국집을 열어서 짜장면을 7,000원 혹은 8,000원에 파는 거야. 이 시중 가격이 거의 그렇죠 요즘?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비싼가? 저 마포 사는데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저는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저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집 주변에 있는 짬뽕의 가격이 얼마냐면 8,000원인가 그렇고 짜장면이 얼마냐면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고가는 전 아닐 거라고 보고 중고가일 수도 있겠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강남은 좀 더 1, 2,000원 더 비싸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하는데 어쨌든 전 강남은 아니니까. 근데 사업 초짜인 사람이 짜장면을 8,000원 이래버리는데 만약에 먹었는데 맛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으면 가격도 중가인데 맛도 없고 이러면 경쟁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3,000원에 팔았는데 가격이 맛이 좀 없어.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3,000원 치고는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3,000원 치고는이 붙는 거지. 야 이거 8,000원 치고는 이거 좀 아닌데? 근데 그 3,000원 치고는 괜찮은데? 3,000원 치고는 괜찮은 데까지는 아니어도 3,000원 치고는 먹을만한데? 그러면은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 사업이라는 게 연속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 연속성은 어디서 나오냐? 매출에서 나온다는 거죠.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경쟁 우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업 초짜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의 초짜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극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고가로 가거나 아예 저가로 가거나. 그러면 야, 네 말대로 하면 고가로 해서 어떻게 하냐? 고가로 하면 원가가 높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물론 망하면 피해는 더 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가, 그러니까 3,000원짜리 화장품을 만들어서 3,000원의 원가를 들여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가를 예를 들어서 5배수, 뭐 6배수, 이게 뭐 중가 정도 되는 거겠죠? 뭐 15,000원에서 18,000원 이 정도 어중간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원가가 3,000원밖에 안 되니까 3,000원짜리 원가에서는 뭔가 포인트를 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가를 8,000원을 썼다. 그래버리면 케이스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패키지 디자인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성분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원가가 높으면 그만큼 운신의 폭은 있는 거죠. 물론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가가 8,000원이면 5배수 4만원, 6배수 4만 8,648, 4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고가 전략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사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케팅 포인트, 그러니까 경쟁 우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예 초저가로 야 우리 건 그냥 싼 게 경쟁 우위야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고가로 가면 좀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 경쟁 우위를 잡기 위한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 좀 고가로 가거나 차라리 이게 맞지 어중뛴 가격으로 아무런 경쟁 우위도 없으면서 중가 혹은 중저가로 딱 포지셔닝 했다가 아무것도 안 팔리고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을 3,000원에 팔면은 마진은 안 남을 수 있어. 한 그릇에 500원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 근데 많이 팔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많이 팔다 보면은 그 안에서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손님을 접대하는 노하우라든가 손님을 응대하는 노하우라든가 재료를 어떻게 관리 보관하는 노하우라든가 그러면 거기서 원가를 더 줄일 수도 있고 혹은 3,000원짜리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라면 이번에는 뭐 삼성짜장 혹은 해물이 삼선이죠. 사천짜장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 갈비살이 들어간 짜장.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뭐 기생죽 짜장 뭐 이래서 체크살을 넣는다든가 해서 4,000원, 5,000원짜리 메뉴를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이 쌓이고 판단의 근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근데 초짜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냥 중가. 아씨 이게 시장 가격이야. 내가 비싼 게 아니잖아. 야 짜장면 다 7,000원에 팔아. 나도 7,000원에 팔잖아. 그러면 경쟁 우위를 잡기가 힘들다. 그게 극단으로 가야 된다는 게 예시로서는 가격만 들었지만 다른 컨셉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도 좀 음악을 하려고 깔짝깔짝 했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 연주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노라조 같은 케이스도 보면 컨셉을 극단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만고만한 밴드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TV에도 안 나오지만 좀 심하긴 했지만 많이 극단으로 가서 나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격만의 얘기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중가 시장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자기 노하우가 있고 이러면 중가 시장에서 당연히 먹힐 수 있죠. 근데 사업의 초짜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냥 저의 어떤 뭐랄까 뭐 아이디어? 제안? 그런 개념인 거죠. 저희 드디어 그 사업에서 레벨링이 생겼네. 듣보자 말해가 초짜네요. 그렇죠. 초짜. 초짜.
초짜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쟁 우위 포인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좀 고가로 가서 운신의 폭을 두고 경쟁 우위를 잡거나 혹은 아예 경쟁 우위 자체가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포인트를 잡거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런칭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 오프라인 식당이든 뭐 카페든 혹은 온라인 쇼핑몰이든 뭐든 간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서 몇 개월 운영하다 그냥 망했어. 그러면 노하우도 없는 거야. 사실 그건 경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렸는데 진짜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뺄 거 다 빼고 내 인건비도 안 나와. 한 달에 순이익이 막 100만 원이야. 근데 장사는 좀 돼. 막 엄청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돼요. 그래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뭐 한 50그릇 팔아. 그러면 내가 50그릇을 팔면서 한 3개월, 4개월 혹은 6개월을 이렇게 지나면 물론 그 기간 동안 내가 버틸 어떤 그 뭐 열정과 어떤 체력과 혹은 뭐 별도의 자금과 이런 게 또 있느냐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겠지만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루에 50그릇 혹은 더 많이 점점 팔면서 소문이 나서 뭐 판매량이 좀 늘던가 해서 하면 돈은 많이 못 벌었다고 해도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노하우가. 그러면 내가 얘는 이제 답이 없다. 얘는 접어야겠다. 근데 내가 다르게 하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출도 안 나오고 하면은 그냥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혹은 1년을 하든 아니면 2년을 하든 노하우가 없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베스트인데 안 되더라도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